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 사업자 가짜 수익을 진짜 수익으로 만들어드리는 기장톡톡의 경매하는 회계사입니다. 제가 요즘 세금 특강이 들어와가지고 교환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알림이 엄청 울리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97 대출 규제가 딱 뜬 거였습니다. 근데 전부터 주말에 뜬다고 찌라시가 돌긴 했었는데 우리 경매인들한테는 생각보다 강력했더라고요. 이제는 우리 대표님들도 내용을 다 파악했기 때문에 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매매사업자, 임대사업자 대출이 모두 막혔습니다. 대출이 불가능해졌어요. 언제나 그랬듯이 시장은 규제와 완화를 반복해와 왔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대출 규제를 별도로 다루지 않을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유튜브에서 호객꾼들이 비주택을 투자해라, P2P 투자해라, 공동 투자해라, 지방 투자해라 이러잖아요. 이런 호객행위에 절대로 당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도 단기 매도에 실패해서 알게 모르게 사라지는 투자자들이 90%가 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표님들을 나락 보내는 것 같아서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과 현실적인 대안, 그리고 저의 냉정한 판단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번 대출 규제는 대응 방안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두에게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기회인 분들은요, 이 기회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기회가 아니신 분들은 기회인 쪽으로 어떻게 옮겨가실 것인지, 이것도 저것도 안 되시는 분들은 절망하지 마시고 또 방법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표로 만들어 봤어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요. 무주택자 중에 수도권 투자자, 유주택자 중에 수도권 투자자, 그리고 나머지 지방 투자자로 구분했어요. 이 세 가지 유형의 유동성이 있는지 유동성이 없는지를 파악해 봤더니 문제가 있는 부분이 한 군데가 딱 있죠. 바로 유주택자 중에 수도권 투자자의 유동성이 없는 유형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유형을 피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피하면 되는지, 유동성을 늘리거나 수도권 투자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될 게 없겠죠. 이걸 주택과 비주택을 구분하고 유형별로 1, 2, 3, 4번을 나눠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인데요. 1번은요, 실거주자와의 경쟁이에요. 언제나 있었던 일이고요. 앞으로도 더 많이 발생될 거예요. 실거주자와의 경쟁은 사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본인이 공부해서 낙찰받으면 되는데 경매 컨설팅 업체를 끼고 들어오기 때문에 실거래가 부근에서 낙찰을 받아가 버려요. 이분들이 받아가고 나면 기회가 온 투자자들입니다. 이분들은요, 이제 흘러내려가는 거 거저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수도권의 빌라 아파트 같은 경우에 2회 유찰인데 경쟁이 이미 3분의 1 토막이 나 있거든요. 상당히 좋은 가격에 낙찰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이 전략은요, 23년도, 24년도 초반에 유효했던 전략인데요. 많은 횟수 입찰에 최저가 부근에 입찰을 하면서 흘러내려가는 걸 주워 먹는 방식으로 낙찰 받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게 지금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서울 중급지 내에 아파트 같은 게 과거에는 5% 정도 마진이 있었다면 지금은 8% 혹은 10%까지 마진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 가지 예시를 들면 도봉구에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도 지금 10% 정도의 안전 마진으로 낙찰 받아가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 시점으로부터 대출 규제가 완화되는 시점까지는요, 이 1번에 해당하는 분들은 절대로 무리하게 입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실소유주분들이 낙찰받고 나가게 되면 이제 우리한테 기회가 온 거거든요. 이 기회가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천천히 욕심 부리지 마시고 안전마진을 최대로 해서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축하 말씀 드립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게 2번이에요. 2번의 해결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을 늘리거나 수도권을 지방 투자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유동성이 없던 걸 늘리는 방법으로는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금리의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 유동성을 확보하고요, 그 유동성에 맞는 투자를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러한 대출들도 대출을 받을 때 목적 제한이 걸릴 수 있거든요. 이런 것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 명이 모여서 하는 공동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권리관계의 문제라든지 단기 매도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이 수익률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추천해드리진 않아요. 마지막으로는 P2P 대출이 있습니다. 이게 4인간 대출인데요. 이자율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대출을 실행할 때 수수료가
엄청나요. 보통 은행에서 대출 이자가 나가는 것에 3배에서 4배 정도 나가신다고 보면 되고요. 이 P2P 대출은 물건 제한이 걸릴 수도 있어요. 빌라 같은 건 대출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빌라가 대출이 된다고 할지언정 단기 매도가 점점 더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면 P2P 받았다가 단기 매도를 실패하면 이거 진짜 패가망신 당할 수 있어요. 고리사채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런 거를 추천하는 데는 저는 좀 걸렀으면 좋겠어요. 제가 3가지 정도 말씀드려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첫 번째 것만 추천해 드립니다. 공동투자라든지 P2P 투자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 매도에 아직도 물려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지금은 훨씬 더 위험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이 P2P와 공동투자를 생각하고 계셨다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를 미뤄두시는 거를 고려해보세요. 이 투자를 한 타임 쉰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다음 방법으로는요, 지방 투자를 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사실 지방 투자를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기존에도 이미 경쟁이 심했어요. 이 경매 강의하시는 분들도 지방 투자를 많이 추천했고요. 이번 대응책으로도 지방 투자를 하는 게 이 고려 대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방 투자를 하더라도 시세 차익이 상당히 적을 거예요. 이제 3번입니다. 이번 대출 규제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사실 지방 투자자들이에요. 이걸 다뤄주는 데가 아무 데도 없더라고요. 지방에 빌라는 하지 마시고요. 지방 중에서도 수요가 있는 아파트들을 탐색해서 이제 투자를 하잖아요. 지방의 문제가 미분양 아파트가 아직도 엄청 많이 쌓여 있어요. 이미 공급 과잉이었단 말이에요. 이거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찾아보지 않더라도 뉴스 한 개만 찾아봐더라도 이 지방의 미분양 이슈가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 대표님들 중에 40% 정도는 지방에서 경매 활동을 하고 계세요. 저는 이분들한테 정보를 얻곤 하는데요. 이게 현지인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 엄청나게 신중하게 투자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수도권의 투자자들은 지방 투자 괜찮다더라 이러면서 지방에 딱 물건을 낙찰 받은 다음에 물리는 경우가 엄청 많이 있어요. 당분간은 또 지방 아파트에 엄청 몰려갈 텐데 우리 대표님들은 그래도 조금 관망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요, 지방에 빌라, 아파트 이렇게 매도된다고 하면서 이 사례를 가지고 호객행위 하는 데가 있잖아요. 제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 사실상 지방에 물리신 분들이 더 많아요. 마지막으로 4번째입니다. 비주택 투자 중에 상가가 있고 지식산업센터 등등 있잖아요. 사실 이런 거에 투자하는 거는 메리트가 없어요. 그나마 해볼 만한 게 이제 오피스텔 투자라고는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기 매도를 목적으로 오피스텔 투자하는 거는 하지 마세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거는 이미 시기가 지났습니다. 23년, 4년 초반까지 기준금리가 높았던 시절에 이미 그때 지나갔어요. 지금 오피스텔 거래됩니다 라면서 또 호객하는 데 있잖아요. 진짜 바늘구멍 통과한 거예요. 빌라보다도 더 매도가 안 되고요. 예정신고 비율을 말씀드리면 빌라가 99개라면 오피스텔은 1개가 있을까 말까 합니다. 진짜 단기 목적으로는 제발 하지 마세요. 임대사업도 오피스텔의 수익성은 좋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의 임대사업은요,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따로 있고요. 규모라든지 금액에 따라서 또 투자 방법과 전략이 각각 나눠집니다. 추후에 가능하다면 제가 이 부분을 별도로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런 걸 이번 대출 규제를 피해서 투자처라고 알려주는 데는 거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무주택자들과 유주택자 중 유동성이 계신 분들은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항상 실소유주들과의 경쟁은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받아 나가시면 기회는 우리한테 돌아오거든요. 넉넉한 안전마진으로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겁니다. 유주택자인데 유동성이 없으신 분들은 저금리의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 그 유동성에 맞는 투자를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공동투자나 P2P는 패가망신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이번 대출 규제로 지방 투자는요, 정말 실력이 있으신 분들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수도권보다도 더 많이 물려있는 게 지방 투자예요. 이번 대출 규제의 대안으로도 지방 투자를 밀고 있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단기 매도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펴놓고 보니까 저 규제에 해당되는 대표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출 규제 이후 경매장의 분위기를 보니 아직도 열기가 꾼했거든요. 그래도 실제 낙찰되는 가격과 입찰 경쟁 강도를 보니 이전보다도 확실히 떨어진 건 맞기 때문에 입찰할 때 항상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저는 항상 중요한 건 마지막에 있는 거 아시죠? 혹시나 이번 대출 규제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신 대표님들이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공식적으로는 매매 사업자와 임대 사업자를 제외한 다른 사업자는 대출이 일어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10년만 전자상 거래가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론 이 대출도 조건이 붙을 수 있고 언제든 막힐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대출 규제로 우리 투자자들은 대출이 안 되면 잠시 관망하면 되는 거거든요. 더 문제는 사실 은행입니다. 이 이금융권의 은행의 수익은 가계대출, 사업자대출, 경락자금 대출로 이루어질 텐데요. 이 경락자금 대출을 막아버리면 은행도 돈벌이 수단이 사라지는 거예요. 한두 달만 지나면 다시 대안이 나올 거기 때문에 큰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동안 물건 보시고 공부가 덜 됐다면 공부를 더 하시고 계시다 보면 다 방법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갑자기 내가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제 돈 좀 벌어보려고 하는데 나라가 안 도와주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모든 투자엔 변수가 생기기 마련이고요. 이 변수들을 흔들리지 않는 감정으로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시는 게 어떻게 보면 투자자가 가져야 될 마인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단순하게 직원들에게만 대응시키고 친구만 대행해주는 세무사 사무실이 아닌 우리 매매사업자 대표님들의 롱런을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직접 대응하고 직접 경매하는 회계사와 함께 보시는 게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